현재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다양한 색의 도트들과 호박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작가는 바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야요이 쿠사마입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루이비통과 콜라보를 하는 야요이 쿠사마는 2023년 1월부터 전 세계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미술을 좋아하신다면 야요이 쿠사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요이 쿠사마는 1929년생으로 올해 나이로 94입니다. 일본 나가노에서 부유한 가정의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야요이 쿠사마는 어렸을 때부터 군수공장에서 낙하상 제복일을 하는 등 늘 전쟁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업가인 아버지는 바람둥이였으며 집착쟁인 어머니는 자식들을 학대했고 언니들의 질타로 쿠사마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심하게 반대한 어머니는 쿠사마가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말하자 그림을 모두 태웠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쿠사마의 정신 착란 증세로는 어린 시절 제비꽃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 집안에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뒤 눈에 남은 잔상이 온 집안에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물방울 무늬로 변형되어 계속해서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물방울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하게 되는 작업의 시그니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마츠모토시 제1공민관에서 쿠사마 야유이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개인전에서 신슈 대학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니시마르 요카타 씨가 참석하게 되고 그 후 학회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등 그녀가 미술평론가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첫 개인전을 개최한 후 미술평론가의 지지를 얻어 도쿄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하여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95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수채화 비엔날레의 일본 대표로 참석하게 되고 이 전시를 본 시애틀의 한 미술관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1957년에는 첫 해외 개인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58년부터는 유럽을 대신하여 예술의 중심지가 된 뉴욕으로 거점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1957년 무명인 쿠사마 야요이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 조지아 오키프에게 미국에 가서 작품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쓰고 조지아 오키프는 얼굴도 모르는 일본의 무명 작가인 쿠사마 야요이에게 답장을 정성껏 써주게 됩니다. 이에 쿠사마 야요이는 용기를 얻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에서 온 쿠사마에게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멀리서도 진심으로 응원해줬으며 1961년 뉴욕 4년차에 있었을 때 조지아 오키프가 쿠사마를 만나러 뉴욕으로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쿠사마는 처음에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지만 조각가인 도날드 저드나 영상작가인 조세 코넬을 알게 되어 서서히 조각작품이나 설치미술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쿠사마 야유이와 조세 코넬과는 1972년 조셉이 사망할 때까지 연인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생활합니다. 검은 바탕을 두른 거대한 캔버스에 작은 홀을 여러 개 그려 2m에 3m가량의 화면을 가득 채워 완성한 작품이 대표작인 인피니티 넷입니다. 무한한 공간을 표현한 이 작품은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물방울이나 그물 모양의 표현 방식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현지의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후 미국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표현 방식의 일환으로 평면적인 회화뿐만 아니라 입체 작품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의자나 테이블, 식기에 이르기까지 흰 패브릭을 설치해 덮은 작품으로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불리는 오늘날 유명한 입체 섬유 예술의 표현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1965년에는 방의 사방을 거울로 둘러싸고 바닥을 일면을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채운 설치 미술을 발표하여 무한한 세계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평화나 사랑을 호소하는 반전 운동이 미국에서 큰 사회 현상이 되고 있던 1967년부터는 쿠사마가 독자적인 전위예술 퍼포먼스인 해프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벌거벗은 남녀가 춤을 추는 가운데 그 몸에 물방울을 그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는 생명의 원자 중 하나를 뜻하는 물방울을 그리면서 인체와 자연도 원자의 하나로 돌아가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자기가 소멸되어 우주로 돌아간다는 새로운 표현이었습니다. 1973년에는 오랜 연인이었던 초현실주의 작가 조세 코넬과 그의 아버지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쿠사마 야유이 본인의 앓고 있던 정신적 질병까지 겹쳐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쿠사마는 이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 닉슨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스컴은 쿠사마를 예술가가 아닌 흥미거리로 다루며 악평에 시달리고 작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쿠사마는 자유로운 미국 예술계에서 자신을 표출할 기회를 얻었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정신병이 더 심해졌고 그림의 점들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환각 증세가 심해져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쿠사마를 미국에서 국민적 불명예를 얻은 예술가로 보도하고 일본 미학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미국에 심어줬다라는 평가를 듣기까지 합니다. 해프닝이라는 전위 예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일본 국내의 비판에 의하여 귀국 후에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조금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쿠사마는 1977년에 세이야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여기에 살게 되며 병원에 살면서 근처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쿠사마는 화가 생활을 잠시 접고 아트딜러, 시인, 소설가 등 문화 창작 활동을 계속하여 1978년에는 맨해튼 자살미소 상습범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후에 쿠사마는 1999년까지 14권의 소설을 출간하였으며 그중 크리스토퍼 스트릿의 매춘글은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 창작 부분에서도 그 재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무라카미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의 주연도 맡았네요. 잊혀지는 듯 하던 쿠사마 야요이가 다시 세계 미술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1989년 뉴욕에 새로 설립된 국제현대미술센터의 오프닝전으로 쿠사마 야요이의 회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피니트넷이 전후 미술사의 공백을 메우는 귀중한 작품인을 평가받고 다시 한번 작가로서 평가받아 주목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93년 국제미술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일본 대표 작가로 선택되어 이 미술전에서 첫 일본인 여성 작가로서 개인전을 열렸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도쿄 등 개인전을 순회하면서 다시 미술의 최전선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쿠사마를 대표하는 호박 작품이 나왔을 때입니다. 작가는 호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 호박 위에는 그녀의 특징인 물방울 무늬가 패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호박은 작가에게 어린 시절 교감하던 자연을 상징하고 넉넉한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2009년부터는 My Eternal Soul이라는 제목으로 대형 회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초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하여 본능적인 접근 방식을 요약합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눈, 옆모습의 얼굴, 세포 구조를 상기시키는 기타 불확실한 형태, 종종 맥동하는 색상 조합 등의 이미지가 풍부합니다. 일부는 사이키델릭하게 원시적으로 보이거나 보석 같은 핵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과 퇴적물과 같은 층의 구성선, 표시미점은 고대 풍경과 웅장한 지질학적인 패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이 이터널 소울은 쿠사마 야유이의 예술의 집대성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사마 야유이의 전시와 가격 분석의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